자, 우리 이번 단어는 의미를 나누는 대화라는 단원인데, 우리 여기서는 소설을 볼 거예요. 소설 일부를 보면서 대화라는 것은 의미를 나누는 과정이다. 그러니까 서로 생각이 다르던 사람들이 대화를 통해서 생각의 차이를 좁혀나가고, 그래서 결국은 의미를 나눈다. 다시 말하면 의미를 공유하는 과정이고, 이 의미 공유 과정을 통해서 서로의 생각을 좁힐 뿐만 아니라 관계를 더 돈독하게, 나아지게, 발전되게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의미를 나누기 위해서는 대화할 때 우리가 어떤 자세, 어떤 태도로 대화에 임해야 하는지를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보시면, 자, 듣기 말하기란 무엇이냐라고 했는데, 자, 듣기 말하기란, 자, 듣는 이와 말하는 이가 서로 말을 주고받으면서 협력적으로 생각을 함께 나누는 과정이다.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한 사람이 말하고 한 사람이 듣고만 있는 것이 아니고, 자, 어떻게 해야 돼? 서로 주고받아야 돼. 서로 주고받으면서 협력적으로 생각을 함께 나누는 과정이다. 여기서 중요한 건 협력적인 태도라는 겁니다. 서로 힘을 합해서. 자, 전달하는 사람은 상대방을 고려해서 이 사람의 수준이나 처지나 감정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말해야 되고, 듣는 이는 말하는 이의 의도를 파악하고 적절하게 반응하면서 이야기를 들어줘야 돼요. 이렇게 서로 적극적으로 협력했을 때 의미 공유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가 있고, 이렇게 계속 의미 공유가 되다 보면 서로의 달랐던 생각이 점점점 좁혀지면서 생각이 변화되고 결국 새로운 생각 혹은 더 나은 생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앞으로 소설에서 문 선생님과 한매의 대화 과정을 보면서 각자 어떻게 협력적 태도로 대화에 임했고, 그래서 달랐던 생각이 어떻게 하나로 합쳐지는지 이런 것들을 볼 거고, 그래서 우리 이번 단원의 포인트는 뭐게? 자, 듣기 말하기는 뭐 하는 과정? 바로 의미를 공유하는 과정이다. 이게 이번 단원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서로 생각과 느낌을 협력적으로 주고받으면서 의미를 공유하는 과정이 바로 듣기 말하기고, 이것을 대화라고 부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우리가 듣기 말하기 할 때 어떤 태도로 듣고 말해야 될까? 우리 아까 협력적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하는 게 협력적이냐를 한 번 더 보여줍니다. 자, 말하는 이는 항상 말을 할 때는 듣는 상대방을 고려해서 이야기해요. 글을 쓸 때도 마찬가지고 말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상대방을 먼저 생각하고 말을 해야 혹은 글을 써야 내가 말을 하는 혹은 글을 쓰는 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듣는 이를 고려해서 이야기하고요. 상대방이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말해요. 두루뭉술하게 말해서는 상대방은 알아차리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듣는 이는 어떻게 듣냐? 상대가 어떤 말을 했을 때 이 사람이 말하는 의도가 무엇인지를 먼저 파악해 봐야 되고, 자, 또 상대방의 말을 잘 듣고 적극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들어주면 되겠죠? 바로 이렇게 바람직한 말하기 방식, 듣기 태도. 협력적으로 듣고 말했을 때 의미를 더 잘 공유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의미를 공유하는 대화를 나누기 위해서 내가 친구와 혹은 부모님과 혹은 선생님과 대화를 나누려고 합니다. 서로 생각이 달라요. 이 차이를 좁히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떤 것들을 점검해서 말하거나 듣는 것이 좋을까? 일단 듣는 이를 고려해서 말해야 한다고 했고, 내가 어떤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지 구체적으로 전달해야 돼요. 또 상대방이 어떤 말을 했을 때는 과연 그 의도는 무엇인지 파악하면서 들어야 되고요. 잘 듣고 적극적으로 반응합니다. 우리 대화하다 보면 상대방이 잘 안 듣는다는 느낌이 들 때가 있죠. 이러면 생각의 차이가 좁혀질 수가 있어, 없어? 없어. 상대방이 잘 안 듣는다는 느낌이 들면 나도 말을 잘 안 하게 되고 생각 차이를 좁힐 수가 없습니다. 말을 귀담아 들어주는 태도 역시 대화에서 아주 중요한 요소고, 협력적으로 생각을 나누는 것이 이번 단원의 핵심 내용이다 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오늘 볼 소설은 오른쪽 페이지에 달걀은 달걀로 갚으렴이라는 소설입니다. 자, 옆에 보면 작가석에 박완서라고 되어 있죠. 자, 소설가고요.
지금 보시면 보통 전쟁이나 분단을 소재로 한 소설들을 굉장히 많이 썼고요. 여류 작가, 여성 작가인데 나이가 좀 드신 상태로 문학계에 등단하셨기 때문에 보통 중년 이상의 여성을 서술자로 한 그런 소설들을 많이 썼습니다. 근데 우리 얘는 그렇지는 않아요. 한번 보시면 자 얘는 달걀은 달걀로 갚으렴. 갈래는 소설입니다. 우리 소설은 뭐예요? 현실에 있음직한 일을 작가가 상상해서 꾸며 쓴 걸 소설이라고 하고 갈등의 문학, 갈등을 해소해 나가는 과정을 통해서 주제를 전달하기도 하죠. 자, 우리 이 소설의 배경은 1970년대 둠의 산골 마을에서 벌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소설 배경은 1970년대 둠의 산골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앞부분의 줄거리부터 볼게요. 본매가 다니는 산골 초등학교의 문 선생님은 새학기가 시작되면 학생들에게 암탉을 나눠주곤 한다. 본매 오빠 한매도 암탉이 낳은 달걀을 팔아 도시로 수학여행을 다녀온 적이 있다. 그런데 한매는 어째서인지 본매의 여행비를 마련해줄 암탉을 죽이려 한다. 자, 바로 본매의 여행비를 마련해줄 암탉을 죽이려고 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게 될 겁니다. 자, 일단 여기 앞부분의 줄거리 중에서 외적 갈등이 나오고 있죠. 본매와 한매. 본매는 암탉을 지켜야 돼. 왜? 암탉이 낳은 달걀을 팔아서 도시로 수학여행 갈 거거든요. 근데 어째서인지 오빠인 한매는 본매의 여행비를 마련해줄 그 암탉을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본문으로 가보시면 자, 문 선생님은 한매가 고개를 다 오를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렇게 말을 걸었습니다. 자, 이제부터 문 선생님과 한매가 대화를 나누게 되는데 각각의 문장으로 생각을 주고받는 담화 상황입니다. 우리 2-1단원에서 담화의 구성 요소에 대해서 배웠죠. 담화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 말하는 이와 듣는 이가 있어야 되고 전달하려는 내용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구체적인 담화의 상황, 일반적으로 시간과 장소와 같은 맥락이 있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옆에 보시면 정리가 되어 있죠. 우리 핵심 1 보세요. 자, 담화의 구성 요소 일단 한매와 문 선생님이 서로 주고받습니다. 우리 입으로 하는 담화 상황, 구어의 담화 상황에서는 말하는 이 듣는 이가 고정되지 않고 한 명이 말하면 반대편이 듣고 걔가 말하면 내가 듣고 주고받고 왔다 갔다 할 거라고 했고 자 내용은 왜 본매의 암탉을 죽이고 싶은 건지 이 얘기를 할 겁니다. 어디서? 학교가 끝나고 고개를 다 오를 때까지 기다렸다고 그랬어요. 방과 후 고개 위에서 한매와 문 선생님이 대화를 나누는 담화 상황을 한번 볼 겁니다. 자, 어떤 태도로 담화에 임하고 있는지를 보라고 했어요. 자, 다시 본문 오시면 자, 한매가 말없이 문 선생님 곁에 앉았습니다. 이번 일요일에 선생님하고 읍내로 같이 통닭 먹으러 갈래? 자, 지금 닭 얘기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통닭 먹자는 얘기로 가볍게 화제를 시작하고 있는데 아마 한매가 통닭을 좋아할 거야. 그러니까 야, 너 나랑 통닭 먹으러 갈래? 라고 먼저 시작하고 있어요. 자, 듣는 이의 취향이나 관심사를 고려해서 대화를 시작하고 있다. 이런 데서 우리 특징을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 일요일에 아이고 통닭 먹으러 갈래? 라고 물어봤어. 자, 한매가 좋아하는 통닭 얘기로 시작하고 있죠. 자, 듣는 이의 취향을 고려해서 대화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듣는 이의 취향을 고려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본매가 선생님께 일로 바쳤군요. 왜 갑자기 통닭이야? 통닭? 아, 내가 암탉을 죽이려고 해서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하는가 보다. 라고 뭐하고 있어? 한매는 문 선생님이 말하는 의도를 짐작해서 자, 본매가 선생님께 일러 바쳤군요. 자, 여기는 뭐 했어요? 자, 바로 의도를 짐작하고 있습니다. 말하는 이의
의도를 짐작해서. 자, 우리 아까 듣는 이는 뭐해라? 말하는 이의 의도를 파악하면서 듣기를 해야 된다고 그랬죠? 자, 선생님이 통닭 얘기를 왜 꺼냈을까? 아, 암탉 얘기를 하려나 보다 라는 것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 선생님은 다 안단다. 그렇지만 본매를 나무라지 마라. 네, 염려하지 마세요. 자, 지금 말하는 이가 듣고 싶은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나무라지 마라. 네, 염려하지 마세요. 적절하게 계속 반응을 보이면서 말하는 이가 원하는 대답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암탉에 대해서도 염려 안 할 수 있었으면 싶은데, 자, 암탉도 안 죽인다고 얘기해주면 좋겠는데 라고 얘기하니까 선생님, 전 그 암탉을 죽여버리고 싶어요. 먹어버리고 싶은 게 아니라 죽여버리고 싶어요. 자, 그럼 먹고 싶은 게 아니라는 거야. 통닭을 먹고 싶어서 암탉을 죽이려는 게 아닙니다. 왜? 본매의 암탉뿐만 아니라 선생님이 6학년 아이들한테 나눠준 30마리 암탉을 모조리 죽여버리고 싶어요. 자, 굉장히 이런 과격한 말을 하고 있는데, 자, 선생님이 야, 너 그런 말 하면 못 써. 이런 게 아니야. 한매야, 왜 그러고 싶은가 말해보렴. 자, 지금 혼내는 게 아니라 이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물어보고 있어요. 상대방의 생각을 묻고 있죠. 자, 이것도 역시 듣기 태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로 자, 과격한 얘기를 했지만 그 까닭을 물어줍니다. 물어봐줘요, 계속. 왜 그러니? 하고 물어봐주죠. 아무리 짐승이지만 살아있는 목숨을 죽이고 싶은 것은 나쁜 마음이고 그런 마음은 오래 품고 있을수록 품은 사람의 심정만 나빠질 뿐이란다. 라고 하니까 얘가 다시 얘기합니다. 본매가 도시로 여행 가는 것을 못하게 하고 싶어서요. 자, 그럼 얘가 암탉을 죽이려고 한 이유가 나와. 본매가 도시로 여행 가는 것을 못하게 하고 싶어요. 꼭 도시 구경을 하고 싶다면 쌀을 팔아 보낼 수도 있어요. 근데 뭐는 안 돼? 닭을 길러 달걀을 팔아 가는 일만큼은 막아야 해요. 자, 그러니까 닭을 길러 달걀을 팔아서 도시로 여행 가는 것을 못하게 막고 싶기 때문이다 라고 자기 생각을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암탉을 죽이고 싶은 이유가 나왔죠. 바로 암탉에 달걀을 팔아서 도시로 가는 일을 못하게 하고 싶어요. 자, 너도 그렇게 해서 여행을 갔었고 너는 그때 그 일에 열성이었는데 그랬어요. 도시에 가보기 전까지는요. 그러나 가보고 나서 마음이 변했어요. 무엇이 내 마음을 변하게 했는지 말해줄 수 있겠니? 자, 이렇게 계속 까닭을 계속해서 물어봐 줍니다. 이런 게 적극적이고 협력적인 태도로 듣고 말하는 태도. 왜 그런지 이유에 대해서 계속 물어봐 주고 그 얘기를 할 때까지 기다려줍니다. 자, 그럼 한매가 다시 이야기를 해요. 민박집에서 본 텔레비전이 문제였어요. 텔레비전? 난 또 뭐라고? 선생님은 소리내어 웃었습니다. 웃지 마세요, 선생님. 텔레비전에서 뭘 봤는지 모르겠다만 그때만 해도 우리 마을에 텔레비전은 단 한 대도 없었으니 그 구경이 신기하기도 했겠지. 그러나 그 후 2년 동안에 우리 마을에도 텔레비전이 3대나 생겼어. 이제 그 구경을 신기해라이는 아무도 없어. 너가 갔을 때랑 지금은 때가 다르다 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자, 아까 우리 여기 배경 언제라고? 1970년대 구매 산골 마을이기 때문에 이때까지만 해도 TV가 있는 집이 시골은 많지 않았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지금 모 선생님이 여기서 실수를 하나 했어. 어떤 실수? 텔레비전이 문제였어요 라고 했을 때 텔레비전에서 뭘 봤는지를 묻는 것이 아니라 에이, 텔레비전 지금 우리 동네에도 있어. 애들이 신기하지 않을 거야 라고 미리 짐작해서 단정 짓는 바람에, 자, 다시 그래서 한매가 뭐래? 선생님은 정작 중요한 걸 안 물어보시는군요. 제가 텔레비전에서 뭘 봤고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지 안 물어보시네요.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 뭐래? 아, 참, 너 거기서 뭘 봤니? 라는 거야. 자, 우리 오른쪽에 13번 보세요. 자, 선생님이 지레짐작하고 나서 얘가 왜 중요한 거 안 물어보시죠? 라고 했더니 참 이라고 했죠. 바로 내가 중요한 걸 안 물어봤구나. 자, 미안함을 느꼈을 겁니다. 뭐 당연한 얘기지만 그래도 알아주시고, 자, 그래서 못 물어봤다는 걸 알았어요. 자, 그래서 이제 한매가 다시 얘기합니다.
자, 이제 구체적으로 다시 얘기하죠. 우연히 깜짝 놀랄 재주 부르기 쇼라는 걸 보았어요. 10자리도 넘는 수를 10번도 더 넘게 더하는 계산을 눈 깜짝할 사이에 치우는 여학생도 보고 아무런 연장도 없이 입 하나로 이 세상에 온갖 새소리, 짐승소리, 기계소리, 총소리, 대포소리를 내는 아저씨도 보았어요. 그리고 한 매는 어두운 얼굴로 말끝을 흐렸습니다. 그리고 문 선생님은 더욱 침을 삼키며 한 매의 다음 말을 재촉했습니다. 그리고 한자리에서 달걀을 130개나 먹는 아저씨도 보았어요. 그 아저씨는 어찌나 달걀을 빠르게 먹던지 옆에서 깨뜨려주는 사람이 미처 못 당할 정도였어요. 그렇지만 그 뱃속 큰 아저씨도 100개를 넘게 먹고 나서부터는 삼키기가 괴로운지 달걀 흰자위를 입 주변에 줄줄 흘리면서 목을 괴롭게 빼고는 억지로 먹더군요. 민박집 아이들은 손뼉을 치며 재미나 하는데 저는 이상하게 울고 싶었어요. 자, 뭐 때문에 달걀을 막 먹는데 사람들이 이걸 막 재밌어 하는 거를 봤어요. 자, 그때 왜 울고 싶었는지 지금 생각나니? 생각나고 말고요. 그동안 도시의 인상은 희미해졌지만 그 일만은 어제 일처럼 생생한걸요? 그때 저는 제 여행비가 된 암탉이 낳은 소중한 달걀에 대해서 생각했어요. 자, 그러면 나한테 달걀은 어떤 거야? 굉장히 소중한 달걀. 이 달걀은 나에게 여행 경비가 되었어요. 자, 소중한 달걀 동글. 저는 제 달걀을 고스란히 모으기 위해 얼마나 많이 제 동생들을 때리고 쥐어박았는지 몰라요. 특히 봄매는 어찌나 날쌔게 달걀 훔쳐가는지 아마 제일 많이 쥐어박았을 거예요. 귀여운 누이 동생이 굴뚝 모퉁이에서 서럽게 훌쩍이건 말건 아랑곳하지 않을 만큼 그때 저에게 달걀은 무엇보다 소중한 거였어요. 그런 달걀이 도시 사람들한테는 마구 천대받고 웃음거리가 되는 걸 보니까 바로 천대받고 웃음거리가 되는 장면. 이걸 어디서 본 거야? 텔레비전에서 본 거야. 자, 하니까 꼭 제가 업신여김을 당하는 것처럼 분한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나에게는 소중한데 도시 사람들은 이거 막 보면서 깔깔 웃고 손뼉치고 막 난리 났단 말이야. 자, 그러니까 나를 비웃는 것 같고 업신여김을 당하는 것 같고 자, 너무 분해요. 그래서 복수를 하고 싶습니다. 자, 오른쪽 페이지. 제가 달걀한테 드린 정성과 그동안의 세월까지 무시당했다 싶으면서 이튿날부터는 도시 구경에 도무지 재미가 없었어요. 여행에서 돌아와 지금까지 줄곧 그때 저를 업신여기던 도시에 대해서 어떻게든 안가품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에 시달리고 있어요. 달걀을 천대하는 것을 구경하며 손뼉치고 깔깔대던 도시의 아이, 어른, 모든 사람에게 안가품을 하기 위해서 저는 부모님이 인계하시는 것을 못 본 척하고 중학교에 갔는지도 몰라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때는 중학교가 의무교육이 아니에요. 학비를 많이 내야지 갈 수 있었어. 근데 이때 당시 그러니까 부모님이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중학교에 진학하지 않고 그냥 부모님을 도와서 농사를 짓거나 할 텐데 얘는 뭐 하기 위해서? 바로 도시 사람들에게 안가품하기 위해서. 자, 지금 도시 사람들에게 안가품을 위해서 뭐 했다? 중학교에 갔다. 자, 그러면 자 선생님이 다시 물어봅니다. 그래, 선생님은 처음 듣는 소리구나. 어디디 안가품의 꿈을 이야기해보렴. 무지무지한 부자가 되든지 무지무지한 권세를 잡든지 무지무지하게 유명해지든지 해서 저는 도시 사람들을 업신여길 수도 있고 도시 사람들이 저를 우러르고 제 말 한마디에 벌벌 떨게 하고 싶어요. 그거 참 좋은 생각이로구나. 자, 이 부분도 선생님이 자, 뭐예요? 공감하고 맞장구를 치고 있습니다. 자, 공감. 자, 적극적인 반응. 일단은 공감을 해주고 하지만 그러려면 너무 오랜 세월이 걸리지 않겠니? 그리고 달걀 몇 구러미에 대한 안갚음으로는 너무 지나치지 않을까 몰라. 너무 인색하게 갚아주는 것도 안 좋지만 너무 지나치게 갚을 건 또 뭐 있니? 자, 그래서 뭐 해라? 달걀은 달걀로 갚으렴. 달걀은 달걀로요? 어떻게요? 글쎄다.
우리 그걸 생각해보자꾸나 라고 했으니까 뒤에 무슨 내용 나와? 달걀을 달걀로 감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겠다 라고 했지. 자, 우리 그걸 생각해보자꾸나 라고 했으니까 자, 이제는 뭐에 대해서? 바로 달걀을 달걀로 감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자, 안가품의 방법에 대해서 생각의 차이가 발생했습니다. 한매는 부자가 되든지 권세를 잡든지 유명해지든지 해서 도시 사람들이 자신을 우러르고 자, 벌벌 떨게 하고 싶어요. 하지만 문 선생님은 야, 너무 지나치게 갚을 건 또 뭐 있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 그러니까 뭐 해라? 달걀은 달걀로 갚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랬더니 자, 문 선생님이 한매의 손을 잡았습니다. 한매의 손도 한매의 얼굴 못지않게 잘생기고 든든합니다. 한매의 등은 떡판처럼 널찍하고 믿음직스럽습니다. 문 선생님은 한매가 대견해 가슴이 뿌듯합니다. 자, 지금 보면 문 선생님, 한매 이렇게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 소설이니까 시점이 몇 인치? 3인칭 시점이고요. 자, 3인칭 시점인데 어때? 자, 문 선생님의 속마음이 다 드러나고 있네. 그렇다는 건 3인칭 전지적 시점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만 봐도 3인칭 전지적 시점이다. 자, 어둠이 썰물처럼 빠르게 계곡을 채우고 두 사람의 발밑에서 넘실댑니다. 봄밤의 어둠은 부드러울 뿐더러 그 속에 향기가 녹아 있으니까요. 자, 지금 이제 계절은 봄이고 시간은 밤입니다. 자, 바로 배경. 자, 바로 계절과 시간적인 배경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굉장히 어떻게 감각적이면서 서정적으로 우리 감각이라고 하면 우리 신상 눈으로 보는 것 같다, 코로 냄새 맡는 것 같다, 귀로 소리를 듣는 것 같다, 손으로 만지는 것 같다. 자, 어둠이 썰물처럼 빠르게 계곡을 채우고 발밑에 넘실대요. 어때? 시각적인 느낌. 자, 봄밤의 어두움은 부드럽다, 촉각, 향기가 난다, 후각. 자, 그래서 굉장히 감각적이면서 서정적인 묘사가 나왔고 자, 다시 선생님이 얘기하죠. 한매야, 봄매가 암탉 기르는 일을 회방 놓지 말고 도와주렴. 선생님은 기어코 봄매까지 도시의 업신여김을 당하게 하실 셈이군요. 자, 이거 무슨 얘기야? 선생님 제가 여태까지 말했는데 본매가 또 암탉의 달걀을 팔아서 도시에 가서 도시에서 그 꼴을 보고 얘도 나와 같은 업신여김을 당하는 것 같은 기분을 똑같이 느끼게 만드실 건가요?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무슨 의미냐고 물어보는 서술형 나올 수 있어요. 자, 어쨌든 나와 같은 기분을 똑같이 느끼게 하실 건가요? 제가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라고 하니까 다음 페이지. 아니지. 선생님은 다만 달걀을 달걀로 감는 일을 도와주려는 것뿐이다. 문 선생님이 소년처럼 뽐내면서 말했습니다. 자, 뭔가 생각이 났나 봐. 좋은 생각이 떠올랐나 봅니다. 선생님 생각을 말씀해 주세요. 자, 역시 적극적으로 반응해 주고 있어. 암탉을 잘 먹이고 잘 돌봐서 알을 많이 낳게 하는 거야. 아직 어리지만 다 자라면 곧 알을 낳기 시작할 거야. 형제간에 싸워가면서라도 달걀을 잘 모았다가 팔아서 여비를 마련해야지. 숙박비는 언제나처럼 민박을 할 것이니 준비할 필요가 없고. 선생님까지 결국은 절 업신여기시는군요. 자, 왜? 지금까지 말했는데 선생님 제 말 계속 무시하시네요. 자, 여기 별표. 자, 왜 자기를 업신여긴다고 얘기하는 거야? 자, 내가 지금까지 달걀 때문에 업신여김 당하는 것 같았다는 기분을 얘기해주고 있는데 선생님이 달걀을 모았다가 여비를 마련하자고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앞에 나왔던 거랑 똑같아. 선생님 결국 본매에게 나와 똑같은 경험을 하게 만드실 건가요?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본매에게 도시에서 당한 업신여김의 기분을 똑같이 당하게 하려고 하시는군요. 자, 그래서 이제 한매는 얘기하기가 싫어집니다. 한매가 일어섰다. 어둠 때문일까? 한매는 의젓해 보이기보다는 오히려 퍽 쓸쓸해 보였다.
문 선생님도 따라 일어서서 한매의 어깨를 안아 토닥거리며 다시 앉혔다. 그렇지만 이번에는 여행하는 사람이 바뀔 거야. 금년에는 우리 반 아이들이 도시로 여행하는 게 아니라 우리 반 아이들이 도시 아이들을 초청하는 거야. 우리가 여비까지 부담하면서 말이야. 자, 이게 달걀을 달걀로 감는 방법입니다. 달걀을 달걀로 감는 방법. 뭐다? 달걀을 팔아서 도시 아이들을 초청한다. 왜 진작 그런 생각을 못했을까? 이건 진짜 기막힌 생각이야. 네 덕이다. 한매야, 고맙다. 문 선생님 혼자 뛸 듯이 기뻐할 뿐 한매는 여전히 우울해 보였습니다. 기발한 생각이군요, 선생님. 그렇지만 좋은 생각은 아니에요. 편안한 방에 앉아서 초콜릿을 야금야금 핥으며 주스를 찌끔찌끔 마시며 달걀을 한꺼번에 130개씩 먹는 쇼를 보며 깔깔대던 아이들을 이 두매산골에 데려다 어쩌겠다는 거죠? 우선 달걀을 보여줘야지. 그들이 보고 배운 달걀. 자, 그들이 보고 배운 달걀은 뭐야? 아까 우리 TV쇼에서 얘가 봤던 것처럼 사람들이 웃음거리로 삼는 것, 업신여기는 것, 이렇게 우스꽝스럽게 바라보는 게 그들이 보고 배운 달걀이야. 자, 이것과는 또 다른 달걀. 자, 또 다른 달걀 동글. 자, 뭐예요? 이 두매에서 보는 달걀의 소중한 의미. 너도 도시에 가서 우리가 보고 배운 달걀 동글. 쓸모와는 전혀 다른 달걀의 쓸모, 자, 웃음거리로 삼는 것을 배웠지 않니? 너는 네가 새롭게 배운 것에 대해 후회하거나 업신여기는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 사물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사물에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쓸모에 대해 골고루 알아두는 게 좋아. 아마 도시 아이들도 놀랄 거야. 그들이 천대하고 웃음거리로 삼던 달걀, 자, 천대하고 웃음거리로 삼던 달걀이 바로 그들이 보고 배운 달걀이죠. 여기서는 얼마나 값어치 있게 쓰이는가를 알면 그것 때문에 여기까지 도시 아이들을 부를 건 없잖아요. 우린 도시에서, 자, 우리 여기도 밑줄 해볼까? 우린 도시에서 달걀만 본 게 아니라 별의별 걸 다 보았는데 이 두매에 뭐가 있다고. 자, 지금 한매는 뭐라고 생각해? 도시보다 두매는 별것 없다. 도시가 더 가치 있다 라고 생각하고 있어. 바로 두매는 도시에 비해 가치가 없다. 도시에 비해 두매는 자, 가치가 없다 라고 생각하고 있어. 이 두매에 없는 것이 뭐 있니? 나는 도시 사람들이 달걀을 업신여기는 것보다 네가 우리가 가진 것을 업신여기는 것이 더 섭섭하다. 자, 그럼 우리 여기까지는 뭐가 나왔냐면 달걀을 달걀로 감는 방법에 대해서 한매와 문 선생님의 대화를 봤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자, 문 선생님은 우리가 달걀을 팔아서 여비를 마련해서 도시 아이들을 초청하자 라고 했고 한매는 별의별 것 다 있는 도시에 살던 아이들을 두매로 초대하는 것은 좋지 않은 생각이다. 이 두매 뭐가 있냐?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럼 우리 일단 여기 9번까지 문제 먼저 풀고 뒤에 다음 얘기로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이제 달걀을 달걀로 감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지금 한매가 도시보다 두매는 가치가 없다라는 얘기를 했고 선생님이 그게 더 서운하다라고 얘기했어. 그래서 이제부터는 도시와 두매의 가치에 대해서 선생님과 한매가 같이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자, 얘가 뭐라고 해? 도시에는 문명이 있어요. 자, 도시에 있는 것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도시에 있는 문명. 두매에는 자연이 있다. 자, 자연. 자, 각각의 가치를 보여주고 있죠? 자, 우리가 문명을 보고 깜짝깜짝 놀랄 때마다 도시 아이들은 우리를 시골뜨기 취급했어요. 당연하지, 우린 시골뜨기니까. 이번에는 도시 아이들이 자연을 보고 깜짝 놀랄 차례다. 그러면 우린 걔네들을 서울뜨기 취급하자꾸나. 그건 재미없을 거예요. 왜? 걔네들은 더욱 으스댈 테니까요. 우리들의 마음속에 시골뜨기보다는 서울뜨기가 더 잘났다는 마음이 있으면 걔네들은 으스댈 테고 시골뜨기나 서울뜨기나 각각 환경이 다를 뿐 어느 쪽이 못나거나 잘나지 않았다는 걸 알고 있으면 걔네들은
결국 걔네들은 으스대지 못할 거다. 그렇지만 우린 걔네들보다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걔네들 눈에는 우리가 바보처럼 보일 거예요. 선생님 조카는 도시의 초등학교에서 쭉 반장 노릇만 하는 아이지, 마치 너처럼. 그 녀석이 90점 맞은 자연 시험지를 보니까 글쎄 콩은 외떡잎식물, 옥수수는 쌍떡잎식물이라고 바꿔 썼더구나. 자연 시험 보기 전날 밤새도록 달달 외우고도 그런 실수를 하다니. 넌 그 녀석이야말로 바보라고 생각하지 않니? 자, 지금 선생님은 어때? 둘 다 가치가 있다라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어. 자, 그랬더니 이제 한매가 도시의 우수한 문명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도시에 있는 어린이의 낙원, 문명이에요. 이라는 공원은 참으로 아름다웠어요. 나도 한다. 누구나 우리나라에 있는 공원 중에서 가장 잘 꾸며진 공원으로 그곳을 손꼽지. 왜 그런 줄 아니? 그 공원이 가장 자연에 가깝게 꾸며졌기 때문이야. 가장 교묘하게 자연을 흉내냈기 때문이지. 그러나 흉내는 진짜만 못하지. 아마 도시 아이들은 이곳에 진짜 자연의 넋을 잃을 게다. 바로 여기는 진짜 자연이 있어요. 그곳의 분수는, 자, 분수 문명. 참으로 신기했어요. 처음 봤으니까 그렇지 며칠만 계속 보면 시들해질걸? 더구나 분수는 물이 마르면 아주 꼴사납지. 그렇지만 우리 고장의 선녀척 폭포가, 선녀폭포 자연, 물 마른 것을 본 적이 있니? 너의 할아버지도 그것을 보시지 못했을 거야. 몇천 년을 한결같이 흐르면서도 매일 다르게 흐르지. 그래서 매일 봐도 새롭게 가슴이 울렁거리지 않던? 자, 이제 생각이 좁혀갑니다. 하긴 그래요. 분수가 신기하긴 했지만 선녀폭포를 볼 때처럼 가슴이 울렁대고 피가 맑아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진 않았어요. 자, 바로 이 부분. 자, 바로 상대방의 말, 이 말을 인정하면서 의견 차이를 좁혀가자. 문 선생님의 말을 인정하면서 생각 차이를 좁혀가고 있습니다. 거봐라, 도시 아이들이 선녀폭포를 본다는 것은 우리가 분수를 본 것에 몇 곱절하는 신비한 경험이 될 거다. 이렇게 자연도 자연 나름의 가치가 있다라는 얘기. 자, 넘어가시면. 그렇지만 그곳 동물원에는 세계 각국의 동물이 없는 것 없이 다 모여 있었어요. 자, 동물원도 문명. 세계 각국의 동물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다는 건 좋은 공부지. 우리 고장에서는 다람쥐하고 산토끼하고 노루하고 멧돼지밖에 볼 수 없으니까. 그렇지만 도시의 동물들은 모두 우리 속에 갇혀있고 우리 고장의 동물들은 자유롭게 있지 않니? 세계 각국의 동물을 없는 것 없이 모아서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환경에 길들여 사는 걸 보는 것보다 산토끼는 산토끼답게 제 나름의 방법으로 자연 속에서 사는 모습을 보는 것은 더 신기할걸. 자, 그래서 여기. 아우, 이쁘게 안 그려지네. 자, 다람쥐, 산토끼, 노루, 멧돼지 얘네들은 각각 제 나름의 방법으로 자연 속에 살고 있어요. 자, 그곳에 천체과학관에선 천체과학관, 문명, 대낮에도 하늘의 별자리를 볼 수 있었어요. 도시에서는 밤에도 별자리가 안 보인단다. 우리 고장에서 볼 수 있는 아름다운 밤하늘이 우리가 보기에 아까운 것만으로도 도시 아이들을 초대할 만하지 않겠니? 자, 우리는 아름다운 밤하늘을 가지고 있어요. 이 고장의 밤하늘은 도시 아이들에게 가장 놀라운 경험이 될걸? 그렇지만 선생님, 도시에서는 수없는 문명의 이기, 자, 이로운 편리한 도구들이 사람 사는 것을 돕고 있었어요. 우린 그것에 익숙해지기는커녕 자주 그 이름과 쓸모를 혼동하고 겁을 내곤 했어요. 그럴 때마다 도시 아이들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것 같았고 우린 무식쟁이가 된 것처럼 주눅이 들었어요. 도시에는 아마 토끼풀하고 괭이밥하고도 구분하지 못하는 아이들이 많을걸? 한매야,
우리가 문명의 이기에 대해 모르는 건 무식한 거고 도시 아이들이 밤나무와 떡갈나무와 참나무와 나도밤나무와 참피나무와 물풀의 나무와 피나무와 가시나무와 은사시나무와 가문비나무와 전나무와 산나무와 잣나무와 측백나무에 대해 몰라도 유식하다는 생각일랑 제발 버려야 한다. 그건 똑같이 무식한 거니까. 우리가 특별히 주눅들 필요는 없지 않겠니? 우리들은 실컨조컨 앞으로 문명과 만나고 길들여질 테지만 도시 아이들에게 있는 그대로의 자연을 만나 가슴을 울렁거릴 기회는 좀처럼 쓰고요. 자, 여기다 밑줄 할게요. 자, 있는 그대로의 자연과 만나 가슴을 울렁거릴 기회. 그런 경험을 놓치고 어른이 되어버리면 너무 불쌍하지 않니? 바로 그런 소중한 경험을 너희들은 도시 아이들한테 베풀 수가 있어. 달걀로 말이다. 여기도 밑줄. 자, 이게 바로 뭐예요? 달걀을 달걀로 갚는 방법입니다. 달걀을 달걀로 갚는 방법은 뭐다? 달걀을 팔아 여비를 마련해서 도시 아이들을 이 두매로 초청하고 그 아이들에게 있는 그대로의 자연과 만나 가슴을 울렁거릴 특별한 경험을 베푸는 것. 이것이 달걀을 달걀로 갚는 방법이에요. 바로 이 달걀로 말이다까지 넣어서 쓰라고 하면 바로 달걀을 팔아 여비를 마련해서 도시 아이들을 두매로 초청해서 있는 그대로의 자연과 만나 가슴을 울렁거릴 기회 혹은 경험을 베풀어 주는 것이라고 쓰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느 쪽이 더 가치가 있는 건 아니다. 둘 다 가치 있다라는 거. 자, 도시와 두매의 차이가 나왔습니다. 자, 도시에는 대표적으로 문명이라는 게 있고요. 두매에는 자연이 있죠. 도시에는 이 문명 안에 공원과 분수, 두매에는 선녀폭포가 있어요. 자, 도시에는 동물원이 있었고요. 두매에는 다람쥐, 산토끼, 멧돼지 이런 애들이 자연스럽게 자기 나름대로 살고 있습니다. 도시에는 천체과학관이 있다면 두매에는 아름다운 밤하늘이 있죠. 자, 그러면 이제 두매와 도시에 대한 생각이 한매도 바뀌어요. 그래서 어떻게 바뀌어? 한매는 더 이상 말대답을 하지 않고 선생님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자, 바로 태도의 변화. 자, 지금 어때? 선생님의 생각에 동의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데요. 선생님의 생각에 동의한다. 자, 원래는 서로 달랐던 생각이 하나로 모아졌어요. 선생님의 얼굴은 어둠 속에서도 달덩이처럼 하납니다. 인서가 왜 그렇게 쳐다봐? 선생님 얼굴에 뭐 묻었냐? 아니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가는 선생님의 얼굴을 마음속에 새겨두려고요. 자, 역시 태도가 변화하고 있어요. 태도 변화. 자, 이제 선생님이 어떻대? 우리나라에서 최고래. 바로 관계가 더 개선된 겁니다. 바로 선생님에 대한 존경심을 드러내고 있죠. 존경하는 마음이 들었다라는 거. 인서가 달걀을 달걀로 갚으려는 생각은 내가 한 게 아니야, 네가 한 거야 라고 했는데 우리 이 부분에서 문제로 한매가 선생님과 생각, 의미를 공유하게 되었음을 보여주는 문장을 찾아라 라고 할 때 두 개 골라야 돼요. 요거 두 개. 태도 변화 두 개. 그런데 만약에 거기서 자 생각이 변했음을 보여주는 행동 또는 그냥 태도만 고르라 그러면 우리 첫 번째 선생님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여기만 골라야 되고 생각이 변했다는 걸 보여주는 말을 고르라고 하면 여기 아니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가는 선생님의 얼굴을 마음속에 새겨두려고요 입니다.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럼 우리 아래로 내려가서 결말. 자 문 선생님과 한매가 합의를 했습니다. 자 대화하기 전에 한매는 어땠어? 도시는 두매에 비해서 더 낫다, 훌륭하다 라고 생각했는데 대화하고 나서 도시는 도시대로 가치가 있고 두매는 두매대로 각각 가치가 있다는 생각으로 변했다라는 거.
자, 그래서 우리 대화를 통해서 생각의 차이를 좁히고 의미를 공유하며 더 나은 관계로 발전했다라는 걸 봤습니다. 자, 넘어가요. 자, 내용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자, 주요 장면에 해당하는 사파를 보고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세요. 자, 한매가 여행비 마련에 도움이 되는 암탉을 빼앗아 본매가 도시로 여행 가는 것을 막으려고 해요. 자, 왜냐고 물어보니까 한매가 도시 사람들이 달걀을 웃음거리로 여겼던 걸 이야기해요. 자, 그래서 도시 아이들을 두매로 초청하자고 했지만 한매는 두매 볼 게 뭐 있다고요? 라고 생각 차이를 보였고, 그래서 두매와 도시의 가치를 한번 이야기해 보는데, 결국 한매와 문 선생님은 각각 도시에는 이런 게 있다, 그리고 두매에는 자연이 있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고, 결국 의견을 하나로 모았죠. 의미 공유에 성공합니다. 자, 한매는 문 선생님의 생각을 받아들이고 두 사람의 의견이 같아진다. 바로 의미가 공유되었다라는 것까지 봤어요. 자, 그럼 오른쪽 페이지 가볼까? 자, 의미 공유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대화 과정에서, 자, 이거는 빠르게 볼게요. 도시 여행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자, 한면은 본매가 달걀을 팔아 도시로 여행 가는 일만큼은 막아야 해요. 자, 너도 그렇게 해서 여행을 갔었는데 무엇이 네 마음을 변하게 했니? 도시 여행 중에 텔레비전 쇼에서 달걀을 130개나 먹는 아저씨를 보고 울고 싶었어요. 왜 울고 싶었니? 여행비가 된 소중한 달걀이 도시 사람들에게 웃음거리가 되는 걸 보니 꼭 제가 업신여김을 당하는 것처럼 보내서 안갚음을 하고 싶었어요. 자, 여기까지가 한매가 도시 여행을 막으려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했고요. 자, 이번에는 그래서 안갚음을 하겠다는 꿈을 이야기합니다. 자, 부자가 되든지 권세를 잡든지 유명해지든지 해서 도시 사람들이 제 말 한마디에 우러르고 벌벌 떨게 하고 싶어요 라고 했고, 그거 참 좋은 생각이구나. 자, 적극적으로 반응 공감해주고, 하지만 지나치지 않을까? 달걀로 갚으렴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바로 뒤에 달걀을 달걀로 갚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자, 달걀을 잘 모았다가 팔아서 여비를 마련하자. 이번에는 우리 반 아이들이 도시 아이들을 초청하는 거야. 자, 달걀을 한꺼번에 130개씩 먹는 쇼를 보고 깔깔대던 아이들을 두매산골에 데려다 어쩌자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웃음거리로 삼던 달걀이 여기에선 얼마나 값어치 있게 쓰이는지 보여주자라고 했고, 자, 그것 때문에 도시 아이들을 부를 건 없잖아요. 이 두매 뭐가 있다고? 자, 여태까지는 한매가 두매보다 도시가 더 가치 있다고 생각했고, 자, 그래서 두매와 도시의 가치에 대해서 얘기해요. 도시에는 공원, 군수, 동물원, 천체과학관이 있었어요. 자, 그것들은 교묘하게 자연을 흉내낸 거야. 진짜 자연은 더 신기할걸? 그렇지만 수많은 문명의 애기들이 있는 도시 아이들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것 같았고, 우린 무식쟁이가 된 것 같았어요. 무식쟁이. 도시 아이들도 자연에 대해 모른다. 도시 아이들에게 있는 그대로의 자연과 만나 가슴이 울렁거릴 기회를 베풀자. 달걀로. 자, 그래서 생각이 하나로 합쳐지면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가는 선생님의 얼굴을 마음속에 새겨두려고요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생각을 공유하게 됐어? 도시는 도시대로, 두매는 두매대로 각각 가치가 있다는 것. 자, 그리고 달걀을 달걀로 갚으려는 생각, 바로 달걀을 팔아 모은 돈으로 도시 아이들을 구매로 초청하자라는 생각을 공유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우리 중요한 거 오른쪽. 자, 한매와 문 선생님의 말하기 방식과 듣기 태도를 파악하자. 우리 3번의 별표.
자, 3번에 별표해 주시고요. 자, 등장인물의 말과 행동을 말하기 방식 및 듣기 태도와 연결해 봅시다. 자, 문 선생님이 한매가 좋아하는 통닭 얘기부터 시작했어요. 듣는 이의 성격, 취향을 고려해서 대화를 이끌고 있습니다. 자, 문 선생님이 한매의 말, 자, 무슨 말 했어? 안가품의 꿈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그거 참 좋은 생각이구나. 일단 시작은 공감부터 합니다. 자, 상대방의 말에 적극적으로 반응하면서 협력적인 듣기 태도를 보이고 있어요. 자, 한매가 도시여행에서 울고 싶었던 까닭을 자세히 얘기하는데요. 자, 말을 할 때는 자신의 생각을 구체적으로 말해서 의견을 제대로 전달해야 합니다. 자, 본매를 나무랄까봐 걱정하는 선생님에게 염려하지 마세요 라고 했죠. 자, 말하는 이의 의도를 파악해서 듣고 상대방의 의견에 적절한 대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말하고 들었던 태도들을 바탕으로 어떤 도움이 됐냐? 자, 문 선생님과 한매의 말하기 방식과 듣기 태도를 활용하면 마음과 뜻을 나눌 수 있고 어떤 문제의 해결책에 도달할 수 있다. 자, 두 사람의 말하기 방식과 듣기 태도는 서로 달랐던 생각이 하나의 생각으로 일치되도록 하는데 도움을 줬다. 자, 넘어가 볼까요? 자, 이 글의 마지막 부분을 참고해서 듣기 말하기에 관해 생각해보지. 우리 태도 변화를 알려주는 행동이나 말이 나왔습니다. 자, 행동은요, 더 이상 말대답을 하지 않고 선생님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라는 부분이 있었고, 자, 말하는 부분은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가는 선생님의 얼굴을 마음속에 새겨두려고요 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래서 의미 공유가 이루어졌습니다. 자, 대화 나누기 전에는 도시는 둠에 비해서 모든 면이 더 낫다 라고 생각했는데 대화하고 나서 도시는 도시대로 가치가 있고 둠에는 둠에대로 가치가 있다. 각각이 다 가치 있다 라는 거. 자, 그래서 듣기 말하기란 무엇이다? 듣기 말하기는 듣는 이와 말하는 이가 서로 말을 주고받으며 협력적으로 의미를 공유하는 과정이다. 자, 인상 깊었던 대화 떠오르기가 나오는데 여기 됐고 밑에 마지막 네모만 채울게요. 자, 대화를 통해 상대방과 의미를 공유하여 새로운 생각을 나누거나 더 좋은 대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협력적인 태도로 의미를 공유하는 대화하는 태도를 가져야 되겠어요. 그러면 우리 여기 뒤에 몇 페이지까지 풀 거냐면 일단 소단원까지만 풀게요. 소단원 다잡기 83페이지까지 봅니다. 83.